동역학 실전 훈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일과 에너지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론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했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칠판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 캐릭터처럼 단단히 채비를 마치셨나요? 오늘 이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세 가지 핵심 도구인 중력, 탄성력, 마찰력,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과 에너지 원리라는 마스터 키를 결합할 것입니다. 이 무기들을 가지고 예제 4-1부터 4-6까지 총 6개의 실전 문제들을 아주 완벽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론으로 배울 때와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는 느낌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만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 어떤 복잡한 상황도 단순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전 예제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인 예제 4-1 빗면을 내려오는 상자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초기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까요? 질량 60kg인 상자가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때 상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당 10m라는 초기 속도를 가지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상자가 빗면을 따라 총 15m를 이동하여 B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최종 속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닥의 운동 마찰 계수는 0.3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력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빗면이 상자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그리고 상자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자는 빗면 위아래로 튀어오르지 않으므로 Y축 평형을 이룹니다. 따라서 수직항력은 60 곱하기 9.81 곱하기 코사인 10도를 계산하여 약 579.66N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수직항력은 곧 마찰력을 구하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수직항력을 구했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일의 총합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상자가 15m를 내려오는 동안 두 가지 힘이 일을 합니다. 먼저 중력이 한 일은 이동 방향과 같으므로 양의 값입니다. 60 곱하기 9.81 곱하기 4인 10도의 이동거리 15m를 곱합니다. 반면 마찰력이 한 일은 운동을 방해하므로 음의 값입니다. 마이너스 0.3에 수직항력 579.66과 거리 15m를 곱합니다. 이 둘을 합산하면 전체 일의 총합은 마이너스 1072.22줄이 됩니다. 마찰력이 중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갔네요. 마지막 3단계,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합니다. 초기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제곱에 우리가 방금 구한 전체 1-1072.22를 더해주면 최종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최종 속도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최종 속도는 초당 8.02m가 됩니다.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 속도가 줄었지만 넉넉한 초기 속도 덕분에 무사히 B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인 예제 4-2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과 외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20kg 질량의 상자가 바닥에 놓여 있고 왼쪽에는 탄성 계수가 미터당 400N인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누군가 막대기를 이용해 400N이라는 강한 외부 힘으로 상자를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억누르며 밀고 있습니다. 상자는 완전히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출발하여 오른쪽으로 1m 이동합니다. Y축 방향으로는 상자가 땅을 파고 들어가지도 하늘로 날아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중력과 수직항력은 이동 방향과 수직이 되어 이 문제에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의 수평 성분과 상자의 전진을 끈질기게 방해하며 반발하는 스프링의 탄성력만이 이 팽팽한 에너지 줄다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힘들의 줄다리기를 수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힘이 상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양의 일을 구해보죠. 45도 각도로 400N을 주었으니 수평으로 미는 힘은 400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동 거리 1m를 곱하면 플러스 282.84줄이 나옵니다. 반대로 상자가 1m 전진하는 동안 스프링은 줄어들면서 상자를 반대편으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탄성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탄성 계수 400 곱하기 1의 제곱으로 마이너스 200줄이 됩니다. 이 둘을 합산한 전체 일은 플러스 82.84줄입니다. 이제 마스터 키 공식을 꺼냅니다. 정지 상태였으므로 초기 에너지는 0입니다. 0에 방금 구한 82.84줄을 더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0 곱하기 최종 속도의 제곱과 같습니다. 식을 풀면 최종 속도는
초당 2.88m입니다. 스프링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외부 힘이 에너지 줄다리기에서 승리하여 상자를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도르래에 연결된 두 블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운동의 기하학적 관계를 파악하는 키네마틱스 분석이 생명입니다. 질량 5kg의 A 블록과 2kg의 B 블록이 하나의 실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A가 움직이면 B도 강제로 따라 움직여야 하는 절대 종속 운동을 의미합니다. 실의 전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A 블록이 매달린 실의 길이인 SA에 B 블록을 감싸는 실 두 가닥의 길이인 2배의 SB를 더하면 전체 길이 L로 항상 일정합니다. 이 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A의 속도는 -2 곱하기 B의 속도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즉 A가 1m 내려갈 때 B는 0.5m 올라가며 A의 속도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B 속도의 2배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식을 찾는 것이 문제 풀이의 첫 단추입니다. 키네마틱스 관계를 구했으니 이제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에너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르래 내부의 장력은 서로 상쇄됨으로 무시하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중력만 고려하면 됩니다. A 블록은 1m 하강함으로 양의 1을 합니다. 질량 5 곱하기 9.81 곱하기 1입니다. 동시에 B 블록은 0.5m 상승함으로 음의 1을 합니다. 마이너스 질량 2 곱하기 9.81 곱하기 0.5입니다. 두 일의 합산은 플러스 39.24줄이 됩니다. 이제 일과 에너지 공식을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초기 에너지 0 더하기 39.24줄은 A의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A 속도의 제곱 더하기 B의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P 속도의 제곱과 같습니다. 여기서 B의 속도 자리에 앞서 구한 절반의 A 속도를 대입하여 미지수를 통일합니다. 계산 결과 A는 초당 3.78m로 하강하고 B는 초당 1.89m로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훈련은 3대 힘이 모두 등장하는 종합 예제입니다.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분해해 보겠습니다. 40kg의 상자가 30도 각도의 거친 경사면을 초당 4m라는 제법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자는 1m를 쭉 미끄러져 내려간 뒤 튼튼한 스프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충돌 후에도 상자의 관성 때문에 스프링은 XS만큼 찌그러지게 되고 상자는 결국 속도가 0이 되어 멈춰서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프링이 압축되는 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찰력과 중력은 상자가 처음 출발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쉴 새 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찰력과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총 이동 거리는 1m에 스프링 압축 변이 XS를 더한 값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팽팽한 에너지 싸움을 수식으로 합성해 볼까요? 먼저 중력은 상자를 아래로 끌어당기며 에너지를 보태주는 양의 일을 합니다. 반면 거친 빗면의 마찰력은 이동하는 내내 에너지를 깎아먹는 음의 일을 하며 스프링 역시 상자의 전진을 막아서며 XS 구간 동안 음의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마스터키 공식에 넣어줍니다. 초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4의 제곱에 중력의 1, 마찰의 1, 탄성력의 1을 모두 더해준 값은 상자가 최종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식을 미지수 XS에 대해 차분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5000 곱하기 XS 제곱 마이너스 94.25 곱하기 XS 마이너스 414.25는 0이라는 아름다운 2차 방정식이 도출됩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 양수회를 구해주면 스프링은 최대 0.2974m 압축된다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마찰력과 도르래가 만난 예제 4-5입니다. 문제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2kg의 A 블록은 거친 수평면 위에 놓여 있고 4kg의 B 블록은 실에 연결되어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평면의 마찰 계수는 0.28입니다.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변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블록이 초당 4m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B 블록이 과연 아래로 얼마나 내려와야 하는지 그 변이 DSB를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 역시 실 하나로 연결된 종속 운동입니다. 키네마틱스 관계식을 세워보면 A의 이동거리에 2배의 B 이동거리를 더한 것이 전체 길이로 일정합니다. 이를 미분하면 A의 속도는 B의 속도의 2배가 되며 방향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바탕으로 미지수를 추적해봅시다. 시스템 전체에 대해 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있는 A 블록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거친 바닥 때문에 마찰력이 음의 일을 합니다.
마찰력의 1은 마이너스 마찰 계수 0.28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하고 이동 거리인 2배의 dsb를 곱하여 마이너스 10.98dsb로 표현됩니다. 한편 허공의 B블록은 아래로 내려가며 중력이 양의 1을 합니다. 질량 4 곱하기 9.81의 dsb를 곱하면 플러스 39.24dsb가 됩니다. 이 두 일을 합산하면 전체 1은 플러스 28.25dsb가 됩니다. 이제 에너지 공식에 넣습니다. 초기 에너지 0에 이 알짜 1을 더하면 두 블록의 최종 운동 에너지 합과 같아집니다. 최종 속도 조건을 대입해 우변을 24줄로 정리하고 나누어주면 B블록이 0.85m 하강해야만 A블록이 초당 4m의 속도에 도달한다는 멋진 결론이 나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훈련, 예제 4-6 컨베이어 벨트 낙하 상자입니다. 이 문제는 초기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10kg의 상자가 수평 컨베이어 벨트 위를 초당 1m의 속도로 이동하다가 A 지점에서 45도 기울어진 거친 미끄럼틀을 만나 총 5m를 내려옵니다. 미끄럼틀 끝 B 지점에서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 상자의 든든한 아구는 중력입니다. 중력은 떨어지는 내내 플러스 346.78줄의 에너지를 듬뿍 채워줍니다. 하지만 얄미운 마찰력이 가만히 있지 않죠. 0.3의 마찰 계수를 가진 표면은 마이너스 104.04줄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훔쳐갑니다. 두 힘의 정산을 마치면 미끄럼틀 구간에서 상자가 얻은 순수익, 즉 알짜 1은 플러스 242.74줄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자본금, 상자가 컨베이어에서부터 가지고 온 초기 운동 에너지 5줄을 잊지 말고 꼭 더해 주어야 합니다. 총 247.74줄의 에너지가 최종 운동 에너지가 되며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B지점에서 상자는 초당 7.04m로 통과하게 됩니다. 6개의 실전 훈련을 모두 마친 여러분을 위해 일과 에너지의 핵심 정수를 담은 코어 인사이트 매트릭스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풀다 헷갈릴 때는 이 표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력은 경로에 상관없이 오직 수직 높이 변화에만 신경 쓰는 우아한 보존력입니다. 물체가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주는 플러스 1을,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뺏는 마이너스 1을 합니다. 두 번째, 탄성력 역시 에너지를 잘 간직하는 보존력이지만 항상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옹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물체가 늘어나든 압축되든 움직이는 방향을 끈질기게 방해하며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세 번째, 마찰력은 최악의 악당입니다. 돌아간 경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에너지를 열로 활활 태워버리는 비보존력입니다. 운동을 절대적으로 방해함으로 1의 부호는 언제나 마이너스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의 성격만 완벽히 진단해도 동역학의 절반은 이미 정복하신 겁니다. 길고도 짧았던 동역학 공작소에서의 실전 워크숍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조건들과 다양한 힘의 방향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방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화면 속 캐릭터처럼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초기 운동 에너지인 T1에 모든 힘이 한 일의 총합인 시그마 U12를 더하면 최종 운동 에너지인 T2와 같다는 2단 하나의 식, 이 마스터키 하나면 가속도나 시간을 구하기 위해 쩔쩔매던 과거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빗면, 스프링, 도르래, 마찰 등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오늘 배운 세 가지 힘의 본질과 마스터 플랜의 원칙을 믿고 차근차근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역학 완벽 정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